제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2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인지,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월령은 4월입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간,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또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지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수 같은 양수는 대해수라고 합니다. 대해수.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바다에 비유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강호수 같은 큰 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임수가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얕은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비라든가 아니면 이슬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는 하늘에서 내리는 설이라든가 눈 같은 경우에 또 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하고 계수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임수는 큰 물이고요, 계수는 작은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물은 보기에는 잔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컸을 때는 충분하는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요동을 치고 파도가 치고 내지는 쓰나미가 이는 듯한 그러한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이 충분한 성질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큰 바다가 잔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일어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고요. 제방하는 것이고,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주는 국세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임수의 용신치용법이고, 그것은 임수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무토 병화를 치용하지만, 임수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무토를 쓸 수가 없겠고요. 인성인 금으로서 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죠. 우로수라고 해서 이거는 정화수 같은 거 작은 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임수도 마찬가지로 물이고 계수도 물이기 때문에 물론 맑고 깨끗한 물이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는데, 특히나 계수 같은 경우는 청징함을 요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청자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 맑을 징자, 쉽게 말하면 맑다라고 하는, 맑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수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충분한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계수는 이슬, 작은 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계수와 임수의 제노, 임수는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은 계수는 왕하도 무토를 취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계수가 무토를 취용하게 되면 계수 자체가 큰 토에 의해서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계수를 보게 되면 계수가 자체가 물론 파극돼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수가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역할을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는 왕하더라도 뭘 쓰지 않는다? 무기토를 좀채 쓰지 않는다. 물론 이제 계수라고 하는 것도 해월, 자월 같은 때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무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예외적인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요. 계수는 왕하더라도 임수를 보지 않는 한은 무기토를 쓰지 않고 그냥 재성인 화라든가 아니면 식상인 목으로서 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면 되는 것이고, 계수일간이 왕할 때가 있을 때는 식상 재성을 쓰는 것이고, 계수일간이 약할 때는 역시나 인성인 금으로서 계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내일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임수라고 하는 것, 임수를 생각할 때는
대해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일간이 왕했을 때는 무토 병화를 필요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 금을 취용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임수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됩니다. 여기다 대고 이제 뭐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나타내고, 임수도 물이기 때문에 탁해져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요 정도까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에 임수가 되겠죠. 4월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남방, 남쪽이라고 하는 뜻이고, 사오미 남쪽이라고 하는 요 권역은 오행으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됩니다. 물론 4,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미월은 화보다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되는데, 미월이라 하더라도 5를 본다든가 4를 봐서 사오미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화가 왕해질 수도 있고, 또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건조한 땅이다. 즉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사오미 남방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다, 매우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조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자죠. 말을 조자. 그 다음에 열자라고 하는 것은 뜨거울 열자, 덥다, 아주 타는 듯한 그런 더위를, 뜨거움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여름이면서 조열하다. 여러분 조열하다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조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온 자체가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 한 방울도 없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 그 뜨거운 열도에 물 하나도 없이 거기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버티기가 어렵겠죠.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수가 없다라고 하면, 사오미라고 하는 이 계절은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식물도 사람도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어떤 일간이든 간에 수라고 하는 물이 없어서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 오히려 4, 5, 미월에 수가 없으면 사람이 배짝배짝 마르죠. 여러분들 밭에다가 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심어놨는데 가물면 어떻게 돼요? 그 콩이라든가 상추라든가 깻잎 같은 것이 무럭무럭 자랍니까? 아니죠. 수분을 다 열기에서 뺏기게 되면 바짝 말라 죽죠. 그래서 사주가 조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마른 사람들도 많고요. 신경이 대체적으로 예민한 그런 성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사주가 매우 조열해지게 되면 아이를 낳기도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배합되는 것이 좋은 사주인데, 중요한 것은 4, 5, 미월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수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해자축월의 겨울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4월의 임수, 선생님 일간 자체가 임수니까 임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은, 일간 자체가 수라고 해서 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별도의 수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임수가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거죠. 여름에 바짝 말라 있는데, 여러분 강이라든가 이거 뚝과 저수지 같은 데 가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 저수지가 금방 마르고요.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강물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4월이라고 하는 때는 매우 더운 때죠. 그래서 화가 왕하지만 수는 약하죠. 그래서 수는 사에 이르면 여기가 이르면 여기가 포태법으로 절지가 되죠. 그래서 수는 굉장히 약한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같은 임수라든가 개수가 있어 주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임수라든가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수가 화를 갖다가
억제하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임수라든가 개수가 있으면 일간도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 주어야지만 수가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임수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임수, 개수 둘 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4월은 일간인 임수도 약하고요. 또 비견인 임수도 같이 약하게 되죠. 반드시 뭐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도 생주해주고 비견 겁재인 수도 같이 생주해 주어야지만 이 수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어서 수가 마르지 않고 또 화의 열기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임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강가라든가 바닷가에 피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더워도 강가라든가 바닷가 가면 시원하죠. 근데 그 강이라든가 바다가 마르면 안 되겠죠. 금이 있어서 그 강의 근원을 계속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은 화왕절임에 반해서 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견 또는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주고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약화시켜주고 금으로서 수를 생주해주는 국세가 되어야지만 4월의 임수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수인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화흥절인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사화도 양화가 되죠. 사화는 양화가 된다. 그 본기가 양화인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화로 보는 것이고요. 자, 양대 양에 해당이 되고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재성이죠. 근데 편재가 되겠죠. 양대 양이니까. 그래서 사주격은 편재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자, 4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는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수는 사에 이르면 절지가 되죠. 수에 비해서 화가 더 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신약, 재왕 내지는 재다, 신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약하게 되면 수는 금방 말라서 고갈될 수밖에 없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엄청 뜨거웠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양강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가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논밭에 있는 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산에 있는 나무들도 다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되죠. 장기간만 두세 달씩 피워놓게 되면 농사 망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수이냐 뭐 금이냐에 상관없이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수 내지는 개수를 얻고 경신금으로서 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많게 되면 약한 일간이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져야 되죠. 그건 반드시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4월의 임수는 인성도 비견, 겁재도 같이 있으면 더욱 금상첨화가 된다. 그래서 임계수가 있고 난 연후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주해주는 국세가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가 화라고 하면 축은 토에 해당이 되죠. 임수 입장에서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관성, 정관이 되지만은 축토는 뭐예요? 습토가 되겠고요. 좀 미약하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즉 축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 신금은 축에 뿌리를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중경금에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축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열기를 갖다가 화생토하고 또 토생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신축이 아니라 신미였다라고 하면 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신금이 뜨거운 열기 위해서 금방 녹아버립니다. 이것이 글자 하나 차이죠. 신미가 되느냐 아니면 신축이 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축이 되니까 이 신금이 녹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신미였다라고 하면
금방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월간에 보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이것이 임수였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이지만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축에 뿌리를 둔 신금, 또 이 개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수처럼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개수가 있어서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게 되면은 임수 자체가 고갈되는 것을 좀 마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약하지만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겨주는 구조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용신은 개수가 되는 것이고, 신금은 수를 생겨주는 희신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일지에서 술토를 봐서 임술 일주가 되게 되면,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술이 아니라 임진이었다라고 하면 좀 더 나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은 습토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 진술, 축, 미, 토 중에서 축토,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진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이것이 술토가 되게 되면 이거는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건토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수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기를 갖다 물 먹는 하마처럼 마른 땅에 있으면 물기를 갖다 쪽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좀 힘이 많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축토를 보고 개수신금 투출된 것만 해도 나름대로 국세는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용신은 이것이 수가 용신이 된다고 하면, 이 수를 갖다가 파극하려고 하는 술토 자체가 병이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의 임수 자체가 이렇게 술토까지 갔기 때문에 화토 제살이 왕한 사주가 되는데, 다행스럽게 연지에서 축토를 보고 축에 뿌리를 둔 개수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 자체가 고갈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냐면 아직은 수의 기운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좀 수의 기운을 좀 더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경자시 같은 생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 자체가 축에 뿌리를 두는 것은 약했지만은 생시에서 자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4월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또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게 되죠. 아까 임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가 신약 제왕 제다 신약 내지는 편제격이라고 했는데,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국세 자체가 이제 편인격으로, 격은 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술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둘 다 마찬가지로 축사술에 다 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금이 술을 생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술토가 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술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의 짜임새는 나쁘지 않다, 뭐 나름대로 괜찮은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 경자시뿐만 아니라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뭐 구조는 같습니다. 해에 임수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역시나 신금이 투출돼서 술을 생겨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술에 천문이 있다, 뭐 사해상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해상충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에 천문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원래 신살이라든가 이런 거 잘 보지 않는데, 술에 천문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직업 같은 거는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갖는다.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생사 여탈권이죠. 생사.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활인지업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직업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꼭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술에 처문인 사람들이 역술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의술 같은 것, 사사지직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자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부족한데 충분하게 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갑진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간목이 투출되는 것,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한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진술충이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많아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을사병호 정미시 모두 어떻게 됩니까? 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가 고갈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무신시는 어떻겠습니까? 무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4월에 술토에 연지 축토까지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임수가
금의 생주를 받고 신금을 받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무토가 왕한 거죠. 그러면 이 무토가 있어서 무조건 나쁘냐? 운세 자체가 이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일간이 왕해져서 이 무토를 감당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가부 을미년 매우 힘들겠죠. 당연히 무술대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수가 이렇게 세력이 있어서 이 무토를 쓴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너무 왕해서 오히려 좋지 못한, 특히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요 대운, 임진, 신묘, 경인, 기축까지 금수의 기운이 약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무신시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생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